예,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을 좀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전체 좌골 설계에 대한 것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하는 부분이 이제 중간고사 범위니까 잘 귀 기울여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임계하중에 대한 것을 구했는데 기둥이었죠, 기둥. 그 탄성 기둥. 그래서 경계 조건은 이런 상태인데, 그쵸, 이런 상태에서 양쪽의 압축을 받을 때, 요게 이런 형태로 이제 파괴, 그 불안정 상태가 되니까, 이러한 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임계하중 PCR을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산하니까 L제곱분의 파이제곱 2i가 나왔죠. 이거는 이제 n이 1일 때죠. n이 뭐 계속 n의 값에 따라서 다른 PCR 값을 갖게 되지만 n이 1일 때가 가장 작은 값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주로 설계에 적용한다 라고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n이 1일 때의 값이 이제 설계에 적용되는 PCR 값이 됩니다. 그걸 또 이제 임계하중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L이라는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그 거리, 여기 L이 되는 거죠. 이 탄성계수, 그 다음에 I는 단면 2차 모멘트, 그 다음에 파이 제곱은 뭐 알고 있는 대로의 파이 제곱.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임계응력은 이제 임계 하중을 기둥의 단면적으로 나눈 거니까 PCR을 기둥의 단면적 A로 나눈 게 이제 FCR이라고 했죠. 응력. 그리고 이것을 이제 유도를 하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이게 또 표현이 되냐면 FCR은 새 장비를 가지고 이제 표현했을 때 람다 제곱분의 파이 제곱 2다 이렇게까지 유도를 했습니다. 요 두 가지 식은 이제 외워 두셔야 돼요. 요거, 요거. 그래서 이제 이러한 임계하중이나 임계응력을 계산을 할 때 그 개념이 되게 중요한데 개념은 다 이제 용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쓰인 용어를 한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새 장비는 람다로 표현하고 요거는 R분의 L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R은 뭐가 되냐면 요 회전 반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 R은 회전 반경은 루트 A분의 I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새 장비는 뭘 알려주냐면 회전 반경이 작을수록 이라는 것은 요 R 값이 작을수록이에요. 회전 반경이 작을수록 새 장비는 커지고 그 다음에 L이 커질수록 새 장비도 커져요. 그러니까 단면이 작고 그 다음에 길이가 길수록 그걸 이제 슬렌더하다고 하거든요. 작고 길이가 길수록 뭐가 일어나기가 쉽다? 예, 거기에 제곱의 반비례를 해서 제곱의 반비례죠. 제곱의 반비례해서 응력값이 확 작아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커질수록 람다 제곱이 커질수록 응력은 확 줄어들기 시작을 하죠. 그 임계 응력이. 그러니까 좌굴이 일어나기가 훨씬 쉬워지는 거죠. 그림으로 여기서 이제 그려서 보면 이제 F 있고 람다 했을 때 오일러 곡선이 이렇게 표현이 된다고 그랬죠.
여기 이제 FCR이 되는 거죠. 그죠? FCR. 람다 제곱, 파이 제곱. 예, 분자는 상수고 아래가 이제 변수가 되는 거니까 이게 람다가 커지면 커질수록 FCR은 작아진다. 그러니까 좌불이 일어나기가 쉬워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회전 반경과 세장비의 그런 어떤 관계 잘 이해를 해 두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약축과 강축인데 이게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하는 부분이에요. 아까 여기에다가 이제 i를 쓴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이 부분 l제곱분의 파이제곱 2i 해서 i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i가 들어가죠. 요 i. 예, 결국에는 뭐 FCR로 구하든 PCR로 구하든 다 i가 값이 들어가요. 근데 이 i 값은 약축값이 들어가는 거예요. 약축값. 예, 그러니까 기둥 하나만 있다고 생각을 할 때 시스템을 이루고 있을 때는 또 다른 생각을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이 기둥 하나, 만약에 이런 기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위에 좌표계가 이렇게 여기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y고 요게 이제 x다 그러면 여기서 ix가 있고 iy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지금 ix를 보면 ix 값이 더 클까요? 이제 iy 값이 더 클까요? 이런 h 단면에서는 당연히 ix 값이 크죠. 그죠? ix 값이 크죠. 그래서 i 값이 큰 게 약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경우에는 요 경우 약축이 y가 되는 거죠. y축. 강축은 x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i 값을 쓸 때 여기에다 뭘 넣어줘야 되느냐? ix를 넣어줘야 될까요? iy를 넣어줘야 될까요? 여기에 들어가는 값은 iy가 됩니다. 약축 값을 써주는 거예요. 만약에 좌표계가 이렇게 바뀌었다. 이렇게 뭐 이런 x, z 뭐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은 약축이 뭐예요? 이 x축이 되는 거죠. 요때는 약축이 x축이 되는 거죠. 강축이 z축이 되는 거예요. 요거를 헷갈리지 마세요. 단면 이차 모멘트가 작은 게 약축이에요. y축이 약축이 아니라 단면 2차 모멘트를 작게 만드는 축, 그게 약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고, 일단 개념 정리를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예제까지 한번 풀어봤었죠. 그래서 그때 약축을 기준으로 해서 PCR 값, 그 다음에 FCR 값을 구하는 예제를 했으니까 그 예제는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 유효 자굴 길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같은 맥락이에요. 유효 자굴 길이라는 게 뭔지를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유효 자굴 길이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경계 조건을 고려하는 방법이에요. 경계 조건을 고려하는 방법. 예, 경계 조건을 고려하는 방법으로 쓰이는 거예요. 자, 지난번에 이제 유도를 했을 땐 경계 조건이 오일러 기둥의 경계 조건은 양단이 힌지였어요. 그죠? 이렇게 양단 힌지. 여기도 회전이 가능하고 여기도 회전이 가능하고 근데 만약에 경계 조건이 달라지면 어떻게 될 거냐? 만약에 여기는 고정이고 여기는 자유단이다. 이때는 식을 임계하중에 대한 식을 또 유도를 하고
유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요거는 지난번에 한 거는 요 경계 조건에서 유도를 한 거예요. 그럼 만약에 요 경계 조건에서 임계하중을 유도하면 어떻게 나올까 해서 실제로 해보면, 예, 그거는 이제 교재에 있습니다. 실제로 해보면 값이 요때하고는 다르게 나오겠죠. 경계 조건을 다르게 적용을 했으니까. PCR은 2L 제곱분의 파이 제곱 2I 이렇게 나옵니다. 잘 보세요. 요거일 때는 PCR이 L 제곱분의 파이 제곱 2I 이렇게 나왔었죠. 그러면 공통점하고 차이점만 한번 보세요. 파이 제곱 2i는 똑같죠. 그죠? 파이 제곱 2i는 똑같고 L제곱도 똑같아요. L제곱도 똑같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요거 L제곱 똑같죠. 단지 그 L 대신에 2L을 집어넣으면, 그죠? L 대신에 2L을 집어넣으면 이러한 경계 조건일 때의 PCR 값이 되는 거죠. 그죠? 또 다른 경계 조건에서도 유도를 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런 경계 조건. 이런 경계 조건에서 또 유도를 해보니까 PCR이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0.5 L의 제곱에 파이 제곱 2i. 예, 이제 좀 패턴이 보이죠. 그러니까 경계 조건 때마다 뭔가 새로운 식을 외울 필요가 없이 뭐만 계속 바꿔주면 돼요. 요 L 대신 2L을 써주거나 L 대신 0.5L을 써주기만 하면 기존의 공식을 그대로 써주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하나 외워놓고 L 값이 경계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2L이 되기도 하고 0.5L이 되기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편하겠죠. 그죠? 예. 그래서 나타나게 이제 유효자굴 길이라는 겁니다. 유효자굴 길이. 그래서 어떻게 만든 거냐? 여기서 말하는 L이나 여기서 말하는 2L이나 0.5L이나 이거를 다 뭘로 생각을 해보자? 하나의 식으로 나타내보자 해서 KL이라고 표현을 하자 이거죠. KL. 요게 유효자굴 길이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뭐가 돼요? 경계 조건에 따라서 K 값만 바꿔주면 어떠한 경계 조건의 기둥이라도 그 임계하중을 쉽게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최종적으로 기억해야 되는 그 식은 뭐가 될까요? 최종적으로 기억해야 되는 식은 써보면 PCR이라는 것은 L은 L인데 KL이 되는 거죠. KL의 제곱 파이 제곱 2i. 예. 그래서 기존의 식에서 이 K가 하나 더 달라붙은 것 뿐이에요. 예. 이런 맥락을 가지고선 지금 유효자굴 길이라는 게 도입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 그림에서는 각각의 경계 조건에 따라서 유효자굴 길이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 개수, K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A에서는 지금 한 단은 고정 단위고 한 단은 자유 단위일 때 그걸 보니까 K를 보니까 2가 나왔죠. 그죠? 그래서 K는 2예요. 이때. 그 다음에 양단 고정일 때는 그 형상을 따라서 보니까 그 K가 0.5로 나오더라. 이때는 요 L이 2분의 1이 되는데 이제 여기서 하나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할 것은 이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데 K 값을 그냥 머릿속으로 외우는 것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그림을 통해서 한번 유추를 해봐도 돼요. 결국엔 이 유효자굴 길이 값 있죠. 유효자굴 길이 값은 하나의 사인 곡선, 하나의 사인 곡선을 의 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인 곡선의 길이. 얘가 좌굴될 때는 이렇게 되지만 요거는 하나의 사인 곡선이 아니죠. 요거하고 똑같은 게 미러링 돼서 이렇게 형성이 돼야 하나의 사인 곡선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2배가 된 거죠. 원래는 L이었는데 2L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그림을 통해서 유추해 봐도 뭐가 된다? K 값은 2가 나온다. 예. 그 다음에 양당 고정일 때는 잘 보세요. 여기는 그 고정단이니까 이때는 그 변형이 없고 변형이 없다. 이제 변형이 생기면서 다시 이런 형상을 이루고 있죠. 이 변곡점, 곡선이 변하는 이 변곡점 간의 거리가 요게 사인 곡선이 되는 거예요. 요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근데 그 길이를 보니까 그게 2분의 L이더라. 그러면 2분의 L이니까 여기서부터 K는 0.5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하나는 힌지고 하나는 고정단일 때는 변형 형상이 좌굴 변형 형상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그럼 여기 이제 변곡점이 하나 있을 거고 이 변곡점에서부터 이 힌지까지의 그 거리 요게 사인 곡선을 이루고 있거든요. 요게 사인 곡선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계산을 해보니까 요게 0.7이더라.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외우셔도 되지만 경계 조건이 이럴 때는 이거야 이렇게 외우셔도 좋지만 한번 이게 좌굴이 일어났을 때 어떤 식으로 좌굴이 일어나는지를 형상을 그려보면 자연스럽게 그 K 값이 얼마라는 것이 예측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외우는 것보다는 이러한 좌굴 형상을 머릿속에 넣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 유효 좌굴 길이 계수, 그죠? 이런 K 값을 유효 좌굴 길이 계수라고 합니다. 계수를 머리에 넣는 게 훨씬 더 기억하기에 좋다라는 거죠. 네, 여기까지 일단은 좀 정리를 해보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실제로 여러 경계 조건에 대한 K값, 그죠? K값을 정리를 해놓은 표입니다. 유효 좌굴 길이 계수 K값. 자, 요거는 양단이 고정일 때 아까 한 것처럼 0.5가 나왔고 왜? 사인 곡선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그 다음에 한 단은 고정이고 한단은 힌지일 때 0.7이 나왔어요. 그것은 여기가 힌지고 또 변곡점이 이쪽에 위치를 하고 있으니까 요 길이가 0.7이라고 그랬죠. 0.7.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보시죠. 요거는 그림을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이제 왜 1인가? 이거는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앙에 여기서부터 요 중앙에 변곡점이 있습니다. 중앙.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0.5예요. 근데 사인 곡선 하나의 길이라고 그랬으니까 사인 곡선이 나오려면 요것과 똑같이 미러링을 한번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게 이렇게 큰 그림 잘 그려야 되는데 이렇게 요런 형태가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변곡점이 여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하나 있는 형태로 만들어지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여기 이제 L이 되는 거죠. 그래서 1.0이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원래 계산했던 거니까 양단 힌지인 경우에는 1이 나오고, 그 다음에 고정단이고 여기가 자유단인 경우에는 사인 곡선이 요건 반쪽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미러링을 한번 해주면 전체 길이가 나오죠. 요게 2L이 나오죠. 그죠? 이걸 L이라고 봤을 때. 그러니까 유효자굴 길이 개수는 2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여기는 힌지고 여기는 고정단이잖아요. 여기 고정단이에요. 지금 이렇게 고정단인 거예요. 이동하는 고정단이죠. 이동 고정단. 고정단. 그래서 요것 자체가 사인 곡선이 반입니다. 그러니까 사인 곡선을 만들려면 요걸 미러링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요게 하나의 사인 곡선이 나온다는 거죠. 이게 길이를 재보니까 얼마다? 이게 2L이다. 요런 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요거 F라든지 그 다음에 ABC, 이동 고정단일 때 사인 곡선이 어떤 형태로 형성이 되는지를 잘 파악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염두에 두셔야 될 거는 이제 실제 조건을 고려한 K의 설계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실제로 적용되는 설계값이에요. 설계에 적용되는 설계값인데, 한번 잘 보세요. 이게 나름 의미가 있습니다. 나름 의미가 있다는 게 뭐냐면, 지금 요 경우, 그죠? 요 경우 하고, 그 다음에 요 경우는 똑같아요. 이 값하고, 그러니까 이론치하고 실제 값이 똑같은데, 다른 데는 조금씩 더 증가를 시켰죠. 여기서 올 때 조금씩 증가를 시켰어요. 왜 더 증가를 시켰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그래서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실제 이제 지점이 고정단이 들어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이동 고정단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이동 고정단은 구조물 내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그 지점, 그죠? 실제 지점이 이렇게 고정단이 포함이 된 경우에는 여기도 포함되어 있고 여기도 포함되어 있고 여긴 포함 안 되어 있고, 그죠? 그러니까 A, B, C, E 같은 경우에는 고정단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론적으로 이게 고정단이지 실제 구조물을 지탱하고 있는 게 완벽한 고정단이라고 보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게 실제로 이론치와 같은 고정단의 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안전치로 K값을 더 증가를 시켰다. 왜 안전치냐? K값을 증가시키면 뭐가 작아져요? K값을 증가시키면 유효자굴 길이가 커지고, 그죠? 유효자굴 길이가 커지고, 유효자굴 길이가 커지면 거기에 제곱에 반비례해서 PCR 값이 작아지잖아요. 그죠? PCR 값이 작아지도록 설계를 하니까 이게 안전 설계를 하도록 유도를 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드리는 이러한 맥락들을 한번 좀 곰곰이 잘 생각을 해보시고, 일단은 유효자굴 길이 개수라는 게 무엇인지, 또 경계 조건에 따라서 어떻게 그 값이 바뀌어지는지 이것을 잘 숙지하시고, 경계 조건이 바뀌었을 때 어떻게 K값을 적용을 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머릿속에 정리를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